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반 한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각산준입니다. 네, 뭐 오늘 코스닥만 많이 빠지고 코스피는 잘 버텼는데 체감상 이렇게 급락한 종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저는 약간 좀 뭐랄까 싸늘한 느낌. 2017년의 재판이 아닌가 이런 느낌 좀 들어요. 그러니까 2017년이요? 네, 2017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랐어요. 그렇죠. 오늘 삼성전자가 이런 장에 1% 넘게 올랐어요. 네, 드디어 7만 전자가 회복이 됐는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그때 서버 PC 쪽에 메모리 폭증, 즉 그 클라우드. 근데 그 당시에 클라우드가 뭔지도 몰랐어. 클라우드. 그렇죠. 처음엔 몰랐죠. 구름이 뭔데 클라우드 서버가 난리가 나서 메모리 폭증했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참으로 놀랍게도 메모리 업체들도 초반에는 몰랐었던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많이 사? 뭐 이런 개념이었던 거죠. 그러고 그렇게 이제 폭발해서 역사상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던 때이기도 하거든요. 아, 약간 그 느낌이 나네. 네. 네. 오늘 이렇게 급락했던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오늘 유한양행이 17%대 굉장히 많이 급락하면서 바이오 전반의 투심을 다 같이 좀 끌어내렸습니다. 예. 네, 오늘 시장은 코스피는 0.1% 상승했어요. 아마 삼성전자가 많은 기여를 했던 것 같고요. 네. 코스닥이 1.4%나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오늘 금리도 좀 많이 올랐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년물이 4.85% 가까이, 네. 2년물은 5.2%를 돌파했습니다. 네. 네. 이게 몇 년 만에 최고치인지 모르겠네요. 운수창고 업종이 오늘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해운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고요. 요즘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쪽 항구에 이렇게 수주창고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네요. 네, 요즘 뭐 전쟁 테마주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해운주들도 좀 그에 맞게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보험주도 금리 상승 영향 때문인지 오늘 2%, 3%대 많이 상승을 했고요. 네. 비금속 광물에서는 중국의 히토류 수출이 조금 제한되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유니온 머티리얼이 14% 상승했고요. 아시아 시멘트도 VIP 운영에서 그 주주 행동주의 많이 했었는데 별도 순이익의 40% 이상을 주주전환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오늘 9%나 상승을 했습니다. 40%? 네, 별도 순이익의 40%는 주주를 위해 쓰겠다. 많은지 잘 모르겠네. 네, 예전보다는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금융 섹터가 네 번째로 많이 올랐는데요. JP모건, 웰스파고 좀 실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오늘 은행주들도 다 같이 좀 오르는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제주은행은 8%, 워낙 많이 빠졌었어요. 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이 자사주 매입 발표하면서 4.5% 상승을 했고요. 신한지주, JB금융이 3%씩 상승했습니다. KB금융, 기업은행, 하나금융도 2%대. 요즘 은행주가 2, 3%씩 네. 이게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오늘. 완전 쩔이라고 은행주 좋잖아요. 이런 한 욕만 먹었는데 여기저기 가서. 예. 근데 의외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아. 하나도 안 빠지고 조금 올라가가지고. 하락장에는 좀 배당주들이 좀 많이 네. 잘 버티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왜 자사주 매입에 오르는 게 아니고 소각에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매입하고 쓸데없는 짓 하는 경우 많잖아요. 예. 네. 회계적으로는 매입해야 이제 오르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는 매입만 하고 소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렇죠. 매입만 가지고는 안 오르고 소각까지 해야 좀 오르죠. 의미가 없죠. 아니 매입해서 올랐는데 이거 착각이라는 거야. 소각할지 안 할지 어떻게 하냐고. 네. 미국에서는 너무 당연한 건데 예. 우리나라는 이렇게 매입해가지고 뭐 딴 데 무슨 뭐 백기사, 천기사 씨, 흑기사 씨, 뭐 이런 거 하고 있지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오늘 제일 많이 떨어졌던 거는 종이목재 섹터, 영풍재지가 하한가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오르나 여러 번 말씀드렸고, 네.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좀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누구나 좀 언제까지 가나 언젠가는 그렇게 될 텐데 예견을 했는데 오늘부터 좀 하한가를 갈 것 같습니다. 네. 의약품 섹터에서도 유한양행이 17%대 하락을 했고요. 광동제약, 한미약품, 한올바이오, SK바이오사이언스 다 5% 이상씩 오늘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좀 리스크 온이 된 것 같은 느낌은 아침부터 이제 바이든의 중동 정상회담 일정이 좀 취소가 됐습니다. 가자지구에 있는 병원이 폭파가 됐는데 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도에서는 이스라엘 측 소행이다 뭐 이런 보도도 있고요. 지금 서로 간에 좀 주장이 많이 다르고 있는데 어쨌든 전쟁이 좀 격화되는 모습도 보이면서 바이든이 이스라엘로는 떠났지만 이제 그 이후에 뭐 요르단 여기저기 이집트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그거 일정 취소되면서 조금 확전 방지 계획에 좀 차질이 생길 만한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소매 판매도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9월 소매 판매, 근원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7, 0.6%씩 상승을 했고요. 가전 의류 소비가 좀 약했네요. 한때는 이제 미국의 의류 소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많이 들렸는데 약했고 음식료, 자동차, 헬스케어 소비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9월이라서 그런지 조금 후행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리고 소비 심리가 이렇게 호조가 되니까 추가 긴축 우려가 조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채 10년물이 4.8% 돌파, 2년물이 5.2% 돌파했습니다. 17년 만에 최고치 기록이네요. 지금도 4.85인데 4.88인가가 최고였으니까 그것도 돌파할지는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미 국채가 4.8 막 이러니까 애플 회사채도 5%가 넘었어요. 그래서 요즘 애플 주식을 팔고 애플 회사채를 사는 수요도 굉장히 많이 미국에서 몰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애플만 그런 게 아니고 메타도 5.75%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뭐 아마존, 알파벳, 엔비디아, MS 다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었고, 네, 빅테크들이 근데 좀 똑똑한 것 같아요. 그 코로나 이후에 초저금리 시대 때 있잖아요. 그때 이런 장기채들을 많이 발행을 했대요. 그래서 30년물 회사채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많이 발행해놔가지고 현재 부채 포트폴리오에서도 30년물의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팔았습니다, 이거. 네. 그렇게 싼 금리에 이렇게 많이 잘 고가를 좀 채워둔 게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저사양 AI 칩도 중국에는 수출하지 말라라고 수출 통제를 강화를 해서 엔비디아가 한 5% 가까이 하락을 했죠. 야, 이것 때문에 오늘 당연히 우리나라 반도체 다 떨어질 줄 알았는데 신기합니다. 네. 근데 뭐 중소형주들은 좀 떨어졌는데 삼성전자가 뭐 1.6%나 상승을 해서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그동안 좀 사양을 낮춰가지고 중국에 이렇게 판매를 해서 그동안 조금 규제를 우회해서 수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것까지 좀 통제를 하려는 움직임인 것 같고요. 국내 산업부에서도 코멘트를 했습니다. 미국의 수출 통제 강화에 한국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첨단 AI 칩은 국내 생산이 미미하고 소비자용 칩은 통제 면제가 가능하다. 장비 수출도 우리 기업은 VEU라고 하는 검증된 최종 사용자 요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조치 영향은 거의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HBM 관련주들이 조금 하락을 했는데 이수페타시스가 10%나 하락을 했고요. ISC 5% 하락, 로스테크놀로지 2% 하락했고 나머지 오히려 뭐 상승한 것도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좀 뒤늦게 부각이 됐던 DIT는 4% 올랐고요. PSK홀딩스도 1.2%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하이닉스도 계속 마이너스더니 장 끝에 가니까 0%로 네, 낙폭을 다 회복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좋으니까 이제 거래소는 좋고요. 네, 코스닥은 완전 반대고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좀 끼쳤던 유한양행이 렉나자 병용요법 임상 결과 초록을 공개한 이후에 급락을 했습니다. 일단 오스코텍이 이 렉나자의 전임상 단계 물질인 레이저티닙을 유한양행에다 기술 수출을 했고요. 기술 이전을 했고 유한양행은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얀센에다가 기술 이전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존슨앤존슨이 유한양행한테 이제 샀던 렉나자 그리고 기존의 이제 표적 항체 치료제 리브리반트라고 하는 것의 병용 임상 요걸 마리포사라고 하는데 요 임상 결과를 공개를 했고요. 이 항암제 효능의 핵심 지표라고 불리는 MPFS라고 무진행 생존 기간 중앙값 요거는 높을수록 좋은 건데 23.7개월 나왔습니다. 기존의 타그리소 단독군이 16.6개월 나왔으니까 뭐 이것 대비해서는 질병이나 뭐 사망 위험을 30% 정도 낮춘 걸로 좀 데이터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시장이 더 크게 기대를 했었던 거죠. 이 기존의 좀 타그리소가 이 시장을 다 독차지하고 있었잖아요. 1차 치료제 시장을. 근데 이 과연 유한양행의 요게 1차 치료제 채택이 된다면 대박인데 실제 그것까지 좀 시장의 기대를 했었고요. 근데 1차 치료제로 채택되기에는 효능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30개월 정도가 나오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23.7개월은 생각보다는 좀 낮은 수치여서 좀 전반적인 바이오 투심 악화에 영향을 좀 끼쳤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외사와 이제 국내 증권사의 코멘트를 소개를 해드리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결과와 비슷하거나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초록에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하면 타그리소의 1차 치료제 지위를 넘보긴 힘들 것이다. 네, 굉장히 좀 기대를 완전히 좀 꺾어버리는 코멘트였고요. 삼성증권에서는 레이저티닙의 상업적 가치는 이번 임상 결과로 바뀐 건 없다라고 하네요. 네. 뭔가 바뀐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수치에 대한 시장 기대가 다소 높았다. 타그리소 내성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제는 옵션이 없었던 만큼 이번이 좀 새로운 옵션이 됐다는데 의미가 좀 있다라고 코멘트를 했고요. 수치에 대한 단편적인 해석보다는 향후에 얀센의 판매 전략이 기업 가치 회복에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뭐 어쨌든 1차 치료제 채택이 되면 굉장한 좀 기업 가치 향상에 좀 도움이 되는 요인인데, 네, 그렇죠. 2차 치료제, 3차 치료제는 뭐 다른 많긴 한데 이게 사실 수익성이 훨씬 더 1차 치료제보다는 약하다 보니까 1차 치료제 등급을 좀 기대를 했었던데 그게 좀 실망했던 영향이 좀 끼쳤던 것 같습니다. 오늘 유한양행이 17% 하락했고요. 오스코텍이 21%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영풍재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1년 만에 한 17배 주가가 상승했어요. 작년 10월 달에 2,700원 정도 저점을 형성을 해서 23년도 하반기 되니까 54,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꾸준하게 뭐 약세장 때 다른 곳들 다 막 급락할 때도 얘는 안 빠지고 막 1% 2%씩 매일매일 이렇게 올랐었거든요. 근데 매도 잔량이 아침에는 한 150만 주 갑자기 이렇게 한가 꽂혀가지고 매도 잔량이 쌓이더니 오후 들어오니까 뭐 400만 주 넘고 이렇게 점점점 이 한 번의 이 대량 매도가 다른 주주들까지 이렇게 동반 매도를 부르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라더경 사태 때 첫날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리고 누굴까 또 라더견은 아니겠지. 네, 또 다른 뭐 세력이 밝혀지겠죠. 그린 그듯이 올라가는 건 이제 무서워. 네. 절대 들어간 사람이 탈출 안 하게 꾸준히 가죠. 보통은 이렇게 들쭉날쭉 많이 하는데 올라가기 전에. 뭐 라더경 사태 때 우리가 봤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 이후에는 이 영풍재지가 꾸준하게 상승했어도 다 어느 정도는 좀 주의를 기울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뭐 큰돈 투자하셨던 분은 아마 없길 바랍니다. 네. LK99 요거 오랜만에 좀 소식 전해드립니다. 검증위원회가 이달 말에 활동 종료할 예정입니다. 일단 8월 달에 요거 검증하겠다라고 출범을 했었거든요. 네, 상온 초전도체라고 하죠. 근데 아직까지 상온 초전도체라는 근거는 못 찾았고요. 그간의 연구 성과를 좀 담아서 이달 말에 백서를 출간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예상해보건데 백서 내면 이제 좀 하락세로 좀 크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뭐 갑자기 상온 초전도체였다 이런 결론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어느 정도 뭐 가능성은 있다 정도로 마무리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좀 제로소멸로 반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좀 시장이 10월달, 9월달에 많이 꺾일 때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오히려 막 급등하고 막 신고가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 또 반대 움직임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한 6%대 신성 델타테크, 서남 다 하락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이거 주의 당부하는 사기 사건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요. 최근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했잖아요. 요거 가지고 사기쳤던 업체가 또 있다네요. 이 두산 로보틱스 청약을 아무리 막 1억 원어치 이렇게 해도 배정 몇 주 못 받았잖아요. 네, 미달 아닌 경우는. 네, 그러다 보니까 요 심리를 악용을 해가지고 우리는 맥쿼리 증권이라는 외국계 투자자인데 우리한테 투자금을 주면 우리가 더 많이 배정받는 데 도움을 주겠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해요. 왜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실제로 더 배정을 많이 받고 기관 투자들은 아무래도 배정 물량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가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배정을 받기 때문에 유리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또 넘어간 분들이 한 50명 가까이 있고 투자 금액은 총 1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1인당 2억 원 정도인데 많이 당하신 분들은 혼자서 8억 4천까지 날리신 분도 있다고 하고요. 이게 뭐 대출 받아서 막 넣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피해가 좀 클 것 같습니다. 진짜 대출 넣어서 넣은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 그 자기 돈으로만 넣은 사람은 그지 같았지만 뭐 신기한 경험했다 이렇게 말이라도 하지. 자기 돈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무섭게 떨어질 경우에는 다 녹아버리는데 걱정이네요. 근데 이게 뭐 주가 떨어져서 손실 본 게 아니라 실제 두산 로보틱스가 26,000원에 공모가로 상장을 해서 뭐 지금도 한 4만 원 정도대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벌어야 정상인데 실제로 이 업체에다가 돈을 입금을 하고 상장이 돼서 수익이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나중에 업체가 이제 돈 달라고 하면 10% 수수료를 내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수수료를 그래서 입금을 했죠. 했다고 돈을 돌려줄까요? 그래도 안 돌려줬습니다. 그렇구나. 네. 이중 사기. 예. 사기 한번 치고 수수료까지 해서 또 사기치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좀 피해가 커진 사건인 것 같고요. 참 재발이 안 돼야 될 텐데 네, 좀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네. 한 번씩 이런 증권 관련된 사기는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계속 나오는데 이거를 아주 두드려 잡을 때 그냥 하지 말고
이익금 뱉어내고 오랜 기간 살게 해야 돼, 깜빵에. 그래서 득이 없구나 이런 걸 느껴지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고, 이거 좀 저도 예전에 막 저희 고객분들이 이런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걸 물어보신 분도 있어요. 근데 사기라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쉽게 이렇게 제 말을 오히려 이렇게 못 믿는 분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말을 그럴듯하게 좀 꾸며내는 것 같아요, 사기꾼들이. 그래서 그쵸. 다른 분들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람들 머리 좋고 사기 잘 치기로 유명해서 사기가 구단인 것 같아요. 네. 안타까운 소식을 마무리로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